오큘러스, 페이스북 오큘러스가 지난해 말 출시한 퀘스트 2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퀘스트 2요? 놔뒀냐면 네. 오큘러스가 이게 이용자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주커버그 친구들이 하다가 계속 주커버그 친구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커버가 82년생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도 수명이 있어가지고 틱톡은 되게 높게 봐요. 개인적으로. 어떤 측면에서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네네, 네.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냥 이걸로 그냥 시그니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방정맞은. 네. 그렇죠. 영상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왜 맨날 니만 방방방 뛰고 있냐.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새벽에 일어난 사람한테 방방방 떠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최대한 좀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저널리즘, 그리고 뉴스, OTT 이런 약간 좀 무게가 있고 또 거시경제 흐름 속에서 어떤 미디어의 향배를 좀 가늠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많이 바꿔가지고 소셜 플랫폼 상에서의 변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그런 플랫폼들이 커머스 쪽으로도 좀 많이 그 영역을 막 확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 기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엄청나게 소셜 플랫폼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어가지고 이론으로 얼마만큼 실전을 좀 따라잡을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뭐 이거 한다고 해서 뭐 억지로 할 수는 없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실 그래도 뭐 계속 이게 플랫폼 측면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뭐 스냅챗 뭐부터 해서 사실 그냥 눈팅은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맨날 아니 그리고 글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 책도 썼으면서 그 제대로 안 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은 처음에 대화를 풀어볼게. 최근에 안 하던 짓을 하는 플랫폼들의 동향을 좀 살펴볼까요? 가령 컨텐츠를 좀 선보였던 플랫폼들이 커머스에 또 뛰어들고, 업종 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그런 흐름 속에서 넷플릭스도 커머스 그런 업을 시작을 네. 했고, 그 흐름부터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들이 최근에 특히 소셜 미디어들이 이제 커머스에 많이 뛰어들었죠. 뭐 클럽하우스는 이제 상업화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사실 제일 움직임을 보이는 게 그 페이스북하고 틱톡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페이스북은 주커버가 계속해서 이제 광고 이제 모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광고 모델이 또 크려면 각각의 이제 그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성장해야 되니까, 뭐 그때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크리에이터 경제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이제 각각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돈을 벌 수 있도록 이제 결제 기능을 좀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제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협찬 같은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 스폰서 받아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인앱 결제 페이스북 내에서 쉽게 결제될 수 있는. 지난주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아마 글로벌로도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모양이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단순 이제 숏폼 동영상 공유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하는 소셜 미디어 하는 이제 틱톡 같은 경우도 이제 유럽에서 그 최근에 이제 쇼핑하고 결제 기능들을 많이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겠다. 그리고 트위터도 뭐 최근에 좀 강화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제가 뭐 지난주에 이제 여러 번 딴 데서만 이야기했던 것도 넷플릭스의 이제 그 온라인 숍이었어요. 예,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서비스를 안 하고 있고, 넷플릭스는 특히 넷플릭스가 광고 모델이 아니고 구독 모델이잖아요. 넷플릭스가 추가 수익을 올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커머스밖에 없었는데, 소위 말해서 딱 이게 정체성을 보여주는 서비스를 내놨죠. 우리 다음은 커머스로 갈 거야. 사실 플랫폼을 완전 내려놔서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죠, 최근에. 재밌는 게 저희가 아마존이랑 넷플릭스 비교를 할 때 커머스가 붙어가지고 아마존이랑 매출이나 여러 가지 수익성에서 넷플릭스가 아무리 사용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게임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그럼 아마존만 하냐, 우리도 이제 한다 이렇게 해서 딱 내놓는 것 자체가 지금은 워낙에 이제 시작하는 단계여가지고 어떤 그림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마존처럼. 그 부분에서 넷플릭스가 사실 이 디즈니랑도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디즈니도 뭐 온라인 숍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테마파크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근데 디즈니 캐릭터들이 또 워낙 또 역사 깊고, 그리고 팬들도 많고, 마블 캐릭터나 픽사 같은 경우도 이제 어린 층도부터 많이 있는데, 넷플릭스는 완전 다르죠. 오리지널 콘텐츠가 많긴 한데 사실 그 팬층이
뭐 어린이들보다는 오히려 좀 성인층이 더 가깝고, 그래서 이번에 내놓은 것들도 그 일본 애니메이션하고 그리고 좀 뭐 신진 디자이너, 좀 젊은 디자이너하고 콜라보해서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해서 티셔츠 같은 것도 내놓고, 한국에서도 이제 류팽이라는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류팽, 팡 이제 뭐 그런 드라마인데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은 이제 시청자를 확보한 드라마예요. 그 드라마를 해서 이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을 해서 콜라보 해가지고 일종의 팝업 스토어 같은 걸 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네. 하는데 되게 비싸요. 티셔츠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게 아마존하고 디즈니하고 필이 좀 다르게 마케팅을 좀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스프링 같은 그런 마케팅이죠. 사실. 예. 그런 걸, 슈프림이요? 예, 네. 예, 그렇죠. 예, 할 수 있을 거라고 음.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저 약간 멍청한 질문이긴 한데 예. 그냥 완전히 기성품을 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기성품이라고 말씀하시면, 다른 예, 유통샵에서도 파는 뭐 그런 것들을 걔네 그냥 커머스 공간으로 하려고 하면 사업 모델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초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사실상 차별화된 포인트가 필요하죠. 자기들이 최대 네. 차별화 포인트는 콘텐츠 IP를 기반으로 한 네. 상품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볼륨이 안 올라온 상태에서 그 단순 음. 상품을 팔기에는 사실상 음. 여러 가지로 물량이라든지 홍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요. 아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금 더 확정이 되면 그런 관들이 여러 개 생기지 않을까, 예, 예측이 그러니까 되죠. 아마존은 커머스에서 컨텐츠로 가가지고 시너지를 하고 그렇죠. 얘네는 예, 컨텐츠에서 커머스로 가는 거니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에는 뭐 다른 포인트들이 있어야 되니 그쪽으로 하는데 시장성이 보이고 뭐 하나가 탁 잡힌다 그러면은 얘네도 무섭게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유튜브처럼 하려고 하네? 저는 그 생각 맞아요. 들거든요. 페이스북에서는 크리에이터들이 돈을 벌 수 없고 대부분의 광고 예. 플랫폼이니까 거기에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서 유튜브로 거의 다 컨텐츠 있는 개인들이 다 넘어갔잖아요. 네. 네, 맞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인스타그램에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하기는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페이스북이 그냥 광고 플랫폼이라는 인식이 한 몇 년간 그냥 잡혀버려가지고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까? 그런 의문도 좀 들기는 하네요.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사실 같은 시장에서 넷플릭스까지 들어와서 같은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핵심이 이제 크리에이터, 이제 인플루언서 예를 들어 누가 더 많이 잡느냐 보면 여러 개 다 하잖아요. 크리에이터들이 미국도 보면 뭐 유명한 뭐 주로 틱톡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그 팔로우들에 대해 속성에 대해서 조금 구분하는데 하나 만들어서 여러 개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상 좀 이게 메인이 되는 플랫폼이 있긴 있어요. 예. 뭐 그런 메인 플랫폼들을 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페이스북도 이제 그래서 그 크리에이터 이제 펀딩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좀 괜찮은 트래픽 올리고 팔로우들 많은 이제 너무 많은 데들은 그 돈이 필요하지 않지만 적당히 이제 뭐 사실 기업으로 치면 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정도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크리에이터들한테 돈을 많이 지원해요. 펀딩 시스템을. 그래서 페이스북도 이제 하기 시작했고, 많은 양질의 그 크리에이터를 확보하느냐.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크리에이터한테 돈을 많이 벌어줘야 되니까 당연히 광고 아니 기능을 붙여야 돼요. 예. 남들 얘기할 게 아니라 이 한정원도 있고 강미애도 있고 한데 저희는 뭘 팔면 될까요? 네? 아니 뭐 제가 웃을 그래서 일이 아니라 그 업자들한테 이제 좀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음, 업자들의 시장을 여는 그런 걸 계속 네, 하고, 그래서 이 네. 구독, 저는 그래서 항상 이게 더 PR을 높게 보는 게, 이게 어쨌든 이분들의 10명을 그 확보할 수 있는 돼지 엄마 같은 말씀을 분들이잖아요, 사실. 들어보니까 그 플랫폼들이 가뜩이나 한국의 플랫폼들이 싸이월드 이후로 뭔가 약진하는 게 없는데 이번에도 커머스로도 그 플랫폼들이 그냥 고스란히 넘어가면서 참 플랫폼의 그 국내외 경계를 따지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운 일이긴 뭐 하지만 저도 책 같은 것도 봐도 거의 음, 틱톡이나 음, 스냅챗은 한국에 잘 없고 인스타그램이죠.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 세 개 책을 보면 알거든요. 교본 같은 데 검색을 해보면 무슨 뭘로 돈 벌기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맞아요. 검색해보면 거의 그 세 개가 음, 그 수위를 다투고, 음, 최근에 뭐 미국은 이미 뭐 거의,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자료를 보면 2023년에는 인스타그램을 이제 쓴다고 그러거든요. 틱톡 이용자가. 음. 그 틱톡 이런 그 마케팅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틱톡은 뮤직에 따라 가지고 어떤 동작하고 그다음에 재미있는 어떤 엔터테인적인 요소들이 많이 부각이 되는데 제가 재작년인가 어떤 세미나 갔는데 그 편의점 브랜드에서 10대를 잡기 위해서 걔네들이랑 어떤 식으로 브랜디드 콘텐츠를 만들고 뭔가 놀이판을 까는 것들을 제가 보고 와 틱톡이 이런 거구나 해서 되게 놀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말씀하신 네. 커머스가 틱톡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사용자가 아니어가지고 잘 감은 안 오는데 어떤 거예요? 틱톡은? 주로 인플루언서를 이용해서 주로 음, 동영상을 이용해서 많이 이제 커머스가 하고요. 그러니까 주로 제휴 모델이죠. 그러니까 아까 편의점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미국의 그 맥팔랜드라고 이제 그 가족이요. 맥팔랜드라는 사람 가족인데 이제 아버지부터 그 아들까지 다 이제 엄마까지 네 명이 전부 다 틱톡 이제 스타인데 음, 여기가 계속 뭐 처음에 이제 춤 이제 따라 추는 거 올려서 이제 인기를 얻었다가 어느 순간 어떤 마트를 갔는데 마트에서 이제 뭐 공구를 이제 어떻게 쓰는지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는데 이게 대박이 나서 그 음, 업체에서 이 사람을 이제 그 광고로 고용을 했어요. 근데 음, 아시겠지만 요즘에 유튜브나 보면 대부분이 뭐 고장 나면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영상부터 확인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는 기업 음, 협찬 정도로는 틱톡이 아주 유용하고 음, 그래서 틱톡도 여기서 결제 실체를 붙여서 이제 바로 인플루언서들이 여기서 이제 물건 같은 거 팔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그 옷 같은 거 파는 이제 브랜드들 아니면 이제 생활용품 브랜드들 뭐 음. 그러니까 이런 데들이 많이 콜라보를 많이 하죠. 그러면 인스타그램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인스타그램은 아, 유행자나 그리고 그 브랜드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틱톡 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음식 같은 경우도 꽤 많고 그러니까 음, 인스타그램도 그래도 많긴 하지만 그 브랜드가 또 많잖아요. 젊은 또 그쵸. 그러니까 2030 여성이 많이 쓰니까. 그렇죠. 주로 이제 여성 이용 비율이 높으니까. 예. 근데 지금 틱톡하고 사실 미국은 인스타그램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 국내에서는 안 하는데 릴스라고 해서 그 쇼폼 동영상을 네, 해요. 네, 그러니까, 예. 근데 그게 틱톡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은 음, 이미 좀 아까 말씀하신 광고 플랫 뉴스를 음, 기반으로 미국에서는 페이스북 뉴스를 기반한 비즈니스를 많이 하니까 음, 이제 그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상을 기반으로 혹은 사진 음, 그리고 이제 지역 기반 이런 것들은 또 둘이서 많이 싸우는데 그 기업들 마케팅들이 특히 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음. 그때 이게 확 컸거든요. 틱톡하고 인스타그램이. 확 컸다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왜냐하면 기업 이후로? 마케팅들 TV에서 이제 마케터들이 TV 광고를 안 하고 그 온라인 음, 플랫폼 광고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음, 뭐 음, 그런 제품들 그 음, 특히 크로녹스 같은 이런 뭐 세제 같은 거나 음, 그러니까 음, 세정제 같은 브랜드들이 음. 이런 이제 온라인에다가 많이 이제 광고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TV 광고도 할 수 있잖아요. 집에도 할 수 어차피 못 있는데 보는데. 할 수 있는데 TV 음. 광고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냐 콘텐츠 제작이 안 돼갖고 그러니까 아, 시작이 안 그렇네. 나왔잖아. 그러니까 아, 그러네. 미국 완전 셧다운 됐으니까. 아, 그래서 맞아, 그 맞아. 재방송을 많이 하고 아, 그래서 거기다 광고를 붙이니까 그게 업프론트라고 하고 광고하시는 분들 보신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죠. 음, 피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가을 피칭 때 아무것도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아, 그거 2020년에 거의 잘못했네. 음, 최악이었거든요. 음, 음, 근데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했고 근데 그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죠. 있어서 그래서 아마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계속 이제 그런 얘기. 그럼 이게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음, 이런 이제 인플루언서 광고들이 많이 늘어날 거냐? 이게 또 가격이 싸잖아. 아, TV보다 가격이 TV보다. 싸잖아요. 그쵸, 그쵸. 결국은 광고주들이 나 특히 광고 의사결정할 때, 야, 이거 음, 뭐 그러니까 위에서 잘 모르는데 효과를 숫자로 분석하기보다는 뭐 음, 바이럴 이런 게 많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 음, 그러니까 투어째 대비 효율이 좋으냐 이게 중요하니까 음, 그게 어느 정도 검증이 조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네, 네. 그리고 TV 광고 하려고 하면 엄청 마음에 큰 부담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맞아요. 일단 한번 네, 해보고 아니면은 네, 빼버리면 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도 훨씬 소셜 장벽이고. 미디어들도 사실 음, 기업 브랜드 광고, 협찬 음, 광고들 많이 이렇게 집중하고 있고요. 게다가 여기 또 개인화된 타겟 광고가 가능하잖아요. 사실 개인 그쵸. 정보들도 이제 많이 수집을 하고, 네. 예,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조금 음, 뭐 아직 커머스밖에 사실 길이 없으니까, 예, 네. 네. 예.
그러면 틱톡은 그냥 인플루언서 기반의 그러니까 하나의 TV 같은 플랫폼이 돼 가지고 홈쇼핑처럼 소개하고 뭐 그런 1차적인 형태인 건가요? 사실 그런 게 많죠. 기업들. 음. 근데 또 틱톡커 또 자기들이 또 콘텐츠 만들어서 자기들 네. 것도 팔기도 하고, 예, 네. PB 네. 브랜드처럼 뭐 네. 인스타그램이랑 사실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인스타그램은 기존에 하는 방식 외에 또 다른 게 또 있나요? 아까 뭐 그러니까 이 릴스는 뭐 하셨고. 예. 그러니까 뭐 인스타그램도 최근에 쇼핑에서 인앱 결제 기능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되지 않았어요? 거기 네, 근데 좀 더 쉽게 플랫폼으로 해서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제 나왔는데 이게 결제 자기 PB 브랜드 팔 수 있도록 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뭐 수수료 장사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수수료 경우는 많이 떼간다 그러던데. 그렇죠. 사실 네. 그게 경쟁 때문에 네. 지금 떨어지게 할 텐데 앞으로도 뭐 음. 페이스북도 지금 애플도 지금 수수료 때문에 지금 결제랑 그 계속 분쟁이잖아요. 예, 글로벌에서. 그 수수료를 좀 이렇게 낮추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인플루언서한테 권한을 많이 줘야 되니까 아마 음. 개인적으로 그런 음. 권한들을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음. 네. 제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숍 기능 네. 있잖아요, 거기. 네네네. 근데 뭐 네. 삼성, LG 같은 빅 브랜드들도 한국에서는 숍 기능을 이용을 하지 않던데 제가 미국 계정 들어가 보니까 거기 숍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바로 다이렉트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쪽으로 연동되도록 하는데 그게 미국 시장에서는 꽤 잘 먹히나 봐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한국은 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대형 브랜드 같은 경우는 개인 숍들도 많은데 여기는 음. 대형 유통망이 안 들어가 있으면 개인 샵을 내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다 음. 보니까 당연히 음. 인스타그램이 훨씬 낫죠. 예. 뭐 최근에는 뭐 오디오 기반으로 해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 예, 오디오 페이스북이나 기반이라고 오디오 콘텐츠에서 광고를 하기도 하고, 팟캐스트처럼 그리고 그냥 광고를 붙이는 거예요? 팟캐스터들에게 광고를 협찬제. 지금 그냥 광고 붙이는 모델은 뭐 전통적인 모델이고 네. 네. 제품 설명을 하는 거 제품 설명. 아. 오히려 네. 그게 뭐 그런 설명은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음.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오디오 플랫폼 새로 이제 나왔고 스포티파이도 이제 음. 했고, 예, 음. 트윗도 지금 뭐 강화를 하고 있고, 예, 음. 그래서 그게 오디오가 뭐 유튜브처럼 완벽하게 이렇게 엄청 대중적인 시장은 아닌데 마니아틱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 가지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는 되게 효과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국내에서도 팟빵 같은 그런 팟캐스트도 그렇죠. 예. 마찬가지인 거고 그게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되는가 보네요. 그런 대형 플랫폼들이 진출하는 거 보니. 예.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팟캐스트가 아니라 라디오, 그러니까 라디오처럼 라이브 오디오, 라이브 커머스를 그냥 생성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음. 음. 페이스북은 이제 라이브 오디오 룸이라고 해서 음. 사실 클럽하우스 대항을 해서 이번에 나왔는데 거기는 그냥 뭐 게임 설명도 하고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음. 그냥 이렇게 해서 여러 명이 들어와서 뭐 음. 그러니까 바로 그냥 제품 추천을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 저희가 써봤냐고 써봤는데 이렇게 했다 이렇게 오히려 효과가 더 음. 좋을 수 있죠. 음. 예, 편하게 물어보고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대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음.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브랜드들도 직접 그래서 오디오룸을 열 수도 있어요. 음. 제품 설명을 하겠다고 신제품 나왔는데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주커버그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작년 중년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벌써? 마크가 벌써 그렇게 됐나 그렇죠. 나이가? 마크가 82년생이니까. 음. 예. 그래서 그때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게 자기 그냥 친구들 그냥 뭐 네. 기숙사에서 이렇게 그 친구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쵸. 그쵸. 예. 그쵸. 그래서 이게 이 소셜 미디어 권력도 인제 음. 그러니까 이 음. 좀 더 젊은 권력으로 이제 스냅챗이나 뭐 틱톡으로 많이 음.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플랫폼이 커머스 플랫폼이 거의 다 이제 그 해외 플랫폼 네. 쪽으로 많이 갔는데 네이버는 뭐 국내에서는 아직 막강한 플랫폼으로 쇼핑 기능을 하고 있고 근데 재밌는 게 뭐 제페토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뭐 케이팝 기반의 플랫폼들은 그래도 내수를 넘어서서 그런 동남아 시장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어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커머스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이용자들이 많이 유입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음. 이게 아마 그게 뭐 동남아시안 라인이나 때문에 많이 더 음. 했고 케이팝이라는 게 일단 인제 케이팝이 워낙에 인기가 예. 많아 가지고. 예. 인기가 예예.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네. 커머스예요. 미디어 커머스라고 해서 사실 네. 지금 아까 넷플릭스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 미디어 커머스, 음음. 미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음음. 커머스를 확대하는 거니까. 음. 지금 뭐 빅히트가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예. 그래서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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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도 사실
하이브도 마찬가지죠. 음, 위버스 이렇게 플랫폼 만들어서 거의 메타버스 만들어서 음, 정보를 팔겠다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사실 궁극적인 지점은 이제 돈 주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커머스가 사실 제일 그쵸. 말단이 되겠죠. 사실 고객들과 접점도 그렇고. 예전에는 광고나 마케팅 하면은 세일즈에 도움되는 컨텐츠나 마케팅을 하라고 항상 얘기를 했는데 세일즈에 도움이 아니라 그냥 아예 세일즈가 돼버리는 커머스로 모든 길이 커머스로 향하는 것 같아요. 궁극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방송사를 다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규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콘텐츠 속성 문제도 있고 그런 걸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그래서 되게 걱정스럽게 사실 노골적으로 웹 드라마 이런 데 보면 그냥 뭐 맞아요. 오히려 하니까. 훌륭해지면서 드라마도 많으니까. 네. 제가 그거 안 그래도 마지막 질문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뭐 어디서 나왔다가 홈쇼핑에서 물건 판매하고 이러면은 방송법에 다 걸리잖아요, 그게. 그렇죠. 심의 근데 규정에 다 걸리죠. 상상을 해보면은 넷플릭스에서 컨텐츠를 가령 콜라를 그러한 것들로 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네. 거기에서 콜라가 제작 지원도 뭐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PPL도 빠방하게 때리고, 거기다가 넷플릭스가 이제 굉장히 웰메이드로 잘 만들었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넷플릭스 안에 콜라의 컨텐츠를 뭔가 이렇게 커머스로 연결할 수 있는 게 그냥 뭐 예쁘게 포장을 했지만 그냥 하나의 커머스를 다양하게 베리에이션 하는 네.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법에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예. 뭐 사각지대라고 하시면은 그런데 지금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서는 특별히 사실 광고 자체가 뭐 유해성이나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 내용이나 뭐 사실 브랜드 노출에 대해서는 없고요. 특히 이거 OTT에 노출되니까. 근데 그게 뭐 또 방송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게 방송하고 같이 편성되는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 노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대로 뭐 다른 것들은 수위도 그렇고 다 할 수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왔지만 애플 이제 TV 플러스, 애플 플러스 이제 나오죠. 나오는데 거기에 그 모닝쇼라고 있었어요. 모닝쇼 그 개국 드라마였는데 거기에 한 회 아이폰이 뭐 아이폰 아이패드가 30 몇 번씩 나왔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그 재밌는 게 그 드라마에는 삼성폰은 나오질 않아. 전혀. 어. 애플 것만 잔뜩 나와. 맥, 아이패드. 그러니까 사실 애플은 자기 나름대로 그 안에서 미디어 커머스를 이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뭐 삼성이 만약에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LG가 가지고 있다고 뭐 자기 제품을 다 그렇죠. 자기네들 가지. 때려놓고 뭐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다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근데 모르겠어요. 그걸 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의 사각지대다 할 게 아니라 그냥 그쪽은 또 이게 뭐 커머스 영역이 온라인 영역이 좀 아직까지는 자유로운 영역이니까 그냥 그렇게 지켜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가뜩이나 방송사들은 광고 시장도 어렵고 하는데 네. 그 온갖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그러한 룰에 딱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OTT는 광고도 많이 물리고 이용자도 많이 물리고 24시간 워킹하는데 뭐 이거는 돈을 끌어들이는 그런 장치나 이런 게 뭐 아주 반사회적인 거 빼고는 다 되는 거니까 제가 또 그 부분은 좀 생각을 잘 안 해봤는데 방송 사업자들 입장에서 깝깝하겠네요. 뭐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직접 키우죠. 각자 이제 방송사 있는 데들이 다 자기 플랫폼 다 있잖아요. ABC도 가지고 있고 MBC는 당연히 있고. 네. 근데 그래서 방법은 뭐 콘텐츠 비싸게 파는 방법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래서 최근에 뭐 블랙아웃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콘텐츠 가치 문제 때문에 불거지는 것들이고. U+랑 CJ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하면 이것도 다 몇 시간씩 열변 토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적당한 선을 끊고 이게 전문 분야라. 마케팅 얘기할 때랑 지금 표정이 너무 달라요, 지금. 네, 그렇죠. 네, 뭐 인스타에서 물건 팔고 이러는 거. 근데 저 아는 사람은 자영업자로 인스타그램에서 물건 파는데 너무 수수료가 그 플랫폼이 떼가는 게 많아가지고 못 해먹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애플도 사실 구글이 아마 10월부터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도 하겠다고 했죠. 그게 30%니까 엄청난 거고 앞으로. 맞아요. 근데 게다가 또 뭐 다른 홍보스타는 홍보를 할 수가 없게 하니까 그게 아마 계속
갈등이 될 거예요. 지금 보시면 뭐 우리 업체 배달 수수료도 같은 로직이잖아요. 예. 맞아요. 결국은 지금은 막 이렇게 그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이런 플랫폼들이 크리에이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조금 유화 정책을 펼치는데 또 한두 개가 유튜브처럼 또 딱 자리 잡게 되면 또 거기서도 또 CP들, 크리에이터들과의 또 분쟁들이 일어날 수 있고, 지금은 사실 서비스 플랫폼하고 콘텐츠 이제 그 플랫폼하고 이게 경쟁이 계속 뭐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거의 대부분 온라인에서 파는 거는 저관여 제품, 상품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네. 아주 캐주얼하게 하는 그런 플랫폼에서도 고관여 제품도 좀 효과가 있나요? 네, 이제 그런 사례들도 좀 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많이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장 트렌드도 그렇고 제가 얼마 전에 본 자료는 플러스 마케팅이 늘어난다 이런 자료였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인용했던 게 이제 대형 기업들, 자동차 기업들, 뭐 그리고 그러니까 세제 기업들,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이 생활용품 기업들이 어디에 이제 주로 마케팅 하느냐 이게 사실 향후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한참 심했을 때 한국과 미국은 좀 달랐지만 지난해 이제 말 하반기에 그 생활용품 기업들이 그 TV에서는 싹 사라지고 온라인에서 진행이 많이 됐는데 근데 그게 또 올 초까지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거기서는 일단 대형 기업들 특히 뭐 나이키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소셜 미디어 중심으로 해서 단순히 그냥 유튜브에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타겟으로 해서 마케팅을 많이 하는 걸 봐서 향후에도 그러니까 이게 제품의 다양성 그리고 저관여 고관여 제품들 그래서 그 TV 플랫폼이 죽지는 않겠죠. 죽지는 않고 당연히 뭐 뭐가 죽진 극장 이런 데 않는다고요? TV 플랫폼이 광고 TV 기반으로서 플랫폼. 예. TV가 지금 뭐 마케팅을 펼치는 게 온라인을 많이 넘어갔죠. 네. 넘어갔는데 그 TV가 또 있는 기능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셜도 그 인플루언서들하고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이제 시용자들하고 좀 더 긴밀한 관계가 1대1의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제품들이 좀 다양해질 것 같고 모가지 제품들도 그런 식으로 많이 관여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저 뒤에 그거 설명 안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뭐 네네네. 어떤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그 플랫폼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페이스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 숍 기능도 강화하고 제휴 기능을 강화했는데 최근에 여기 이게 오큘러스 이제 퀘스트 2라고 해서 이제 그 VR 글래스죠. 여기서 그 타겟 광고를 하겠다고 오큘러스가 이제 이게 마케팅이나 광고주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게 이게 모든 거를 여기다가 이제 극장에나 광고처럼 도망갈 수 없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몰입감을 엄청 개인 높인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광고주들 제 기본칙이잖아요. 도망갈 수 없는 그쵸. 시스템을 스킵 만드는 못하게. 거.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쓰기면 특히 게임이나 많은데 게임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어떤 상회가 나오고 거기 기능들도 좀 있고 거기 들어가서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홈게임을 하는데 액션 플레이 하는데 가서 이제 뭐 꼭 거기 음료수를 마셔야 되거나 이런 기능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이제 퀘스트처럼. 그렇죠. 그게 이제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개인 식별 기능들을 다 없애고 얼마나 개인 이제 타겟팅 되는 거를 그 관건인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우려가 많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처음에 한 얘기가 오클러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겠죠. 넷플릭스 정도면 2억 명이 쓰는데 우리한테 광고를 해. 그럼 하겠지만 이제 아직까지 그 정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타겟 광고가 이제 핵심인데 그 중에서 이제 게이머들이 뭐 어떤 거를 봤다,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해가지고 광고주들 피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받아서 또 광고를 같이 이제 게임도 만들고 콘텐츠도 만들고 아마 그래서 VR도 아마 향후에는 큰 아니 근데 플랫폼이 되지 VR 않을까. 시장이 몇 년 전에 엄청 뜬다고 했다가 디바이스 문제로 생각보다 안 그렇죠. 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네. AR이 많이 광고 쪽에서는 떴었는데 이번에 그냥 페이스북이 그냥 자기네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이 다시 한번 뭐가 바뀐 계기가 있는 건 거예요? 그게 메타버스 때문이죠, 사실. 그러네. 메타버스 구현하는 플랫폼이 VR 헤드셋이고 그리고 이 퀘스트라는 것도 많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많이 말씀 안 드렸지만 스냅챗은 렌즈 업체인데 스냅챗이라고 국내에서도 많죠. 스냅챗은 AR 렌즈를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렌즈를 끼면 실사랑 이렇게
같이 겹쳐 보여. 보이죠? AR이니까. 거기는 이제 우리가 그 공상 영화 하듯이 이렇게 뭐 생수를 보면 생수의 정보들 나와 있고 아니면 뭐 추가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이 배터리랑 이 안경이니까 요 옆에 이 무게가 제일 중요했거든요. 근데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건 써본 적은 없는데. 그러면은 진짜 메타버스 많이 뜨고 하니까 그것도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네요. 그쵸, 메타버스가 그쵸. 코로나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빨리 성장을 못했을 것 네. 같은데 또 사실 뭐 10대들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매튜벨이라는 사람 말을 만든 거지. 사실상 싸이월드도 메타버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저 싸이월드 얼마나 저 아바타가 아니라 그 미니미를 얼마나 제가 키웠었는데. 지금은 그냥 다 대통합해서 그냥 모든 메타버스를 다 통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에서 나이키 메타버스 산 거를 여기다 입히게 만들고 뭐 그렇게 유니버셜하게 만드는 게 사실 그거니까. 아, 그러네요, 진짜. 그러면은 진짜 또 하나의 세계가 완벽하게 펼쳐지겠네요. 우리가 게임으로 잘 알고 있는 로블록스가 그거를 추구하고 있고 그 CEO가 그런 거 많아요. 결국에는 IP나 뭐 이것도 나중에 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재밌는 이야기인데 콘텐츠 업체들도 미국은 HBO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를 해요. 드라마로. 드라마들이 다 합쳐져 거기서. 그게 테마파크야. 놀이공원. 놀이공원이 그러니까 디즈니랜드가 이게 들어온다 보면 똑같은 속성입니다. 맞아요. 마블 세계관처럼. 그렇죠. 똑같죠. 뭐 미해 세계관, 뭐 정운 세계관 뭐 이런 거 없나? 더 PR해서 합쳐지. 더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럼 진짜 딱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네네. 그러면 각 플랫폼이나 채널별로 각각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갈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셜 플랫폼상에서 커머스로 가장 빠르게 두각을 나타낼 것 같은 플랫폼을 예상하신다면? 아무래도 뭐 인스타그램이죠. 지금은 그건 인스타그램이고. 원래 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아마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들도 많이 들어와서 조금 더 한거래가 활성화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실시간 라이브 커머스잖아요. 실시간 라이브 커머스가 아마 더 활성화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저 와이프도 뭐 인스타그램 자주 이용하지만 사실 상품에 제일 관심 많으신 그 계층들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사실 뭐 그렇게 말씀하신 인스타그램인데 전 틱톡을 되게 높게 봐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측면에서요? 확장성이 되게 뛰어나죠. 그러니까 이 짧은 쇼폼이라는 것들도 그 브랜드들하고의 그 강렬한 이미지들, 특히 10초 내에 최근에는 뭐 틱톡이 드라마도 많이 하거든요. 오리지널 드라마. 미디어 기업들도 틱톡하고 드라마도 많이 만들고. 결국은 스토리랑 커머스랑 합쳐지면 사실 폭발력이 그러니까 높아지니까 인스타그램도 이게 그 제품만 사러 들어온 것보다 이 사람 파는 사람의 히스토리를 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연예인들 인스타 보는 것도 일종의 사업적인 기능 가지고 있는 것도 연예인들이 어디 가고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스토리가 되는 거니까. 그게 중요하겠죠. 누가 스토리를 잘 만들었냐, 그 커머스가 이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아니 근데 2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솔직히 20분 하면 얘기할 게 없지 않아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말이 많은 게 아니라 20분 동안 뭔 얘기를 해. 그렇죠. 나는 더 질문할 게 있는데 여기서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전에 막 사람들이 보고 다음에 자기랑도 하자면 제가 줄 서라 그랬어요. 나 시간 없다고. 고생하셨어요.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요. 쉬세요. 들어가세요. 쉬세요.